자, 오늘 내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네. 자, 요즘에 이제 장이 좀 많이 다운되어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지수가 투매는 좀 멈췄는데, 요즘에 이렇게 시장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렇게 좀 테마가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테마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선주도 이제 원래 이제 구정 연휴 전후로 이제 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뭐 네거티브 뭐 이런저런 거 겹쳐가지고 지금 뭐 낭백상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이제 지루하실 거예요.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수익이 안 나실 거고, 수익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실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고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금 장수 있죠, 소금 장수. 네. 소금 장수가 소금 팔러 나가야 되는데 자꾸 비가 와요. 네. 우산 장수가 이제 우산 팔러 나가야 되는데 자꾸 비는 안 오고 햇볕이 쨍쨍, 그죠? 네, 맑은 날만 계속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개별 주장세가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지루함을 느끼실 수 있는 뭐 그런 상태니까 너무 저기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쳐서 이렇게 막 지금 50% 100% 아니면 매일 막 10%짜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보릿고개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보릿고개까지는 아니고 잠깐 이제 그 미국 금리 인상 3월 달 하기 전에 경계 심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원래 이제 2월 달에 또 들었다 놓는 시기니까 그랑 맞물려서 그런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이 잘 날 수 있는데 못 나면 그건 문제겠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비가 오는데 어떻게 소금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이니까 잠깐만 인내하시면 돼요. 아무튼 마음을 좀 편안하게 잡수시고, 네, 오늘도 이제 편안하게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잠깐만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띄워놨죠? 잠깐만요. 네, 지수 좀 띄워놓고요. 화면 잘 보이시면 2번 찍어주세요. 이거 잘 보이시죠? 고속으로 띄워놓을까요? 오케이. 네, 15형의 선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대선주 얘기할 겁니다. 지수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냥 나스닥 얘기만 조금 해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오늘은 이제 어제 하려다가 다 못했던 얘기 마무리 져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대선주 얘기할 거니까 뭐 적으실 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요즘에 그 개인들이 되게 많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나가 떨어졌고, 오늘 뭐 우리 현들 낮에 특강하면서 은행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개인들 다 무서워가지고 주식 팔고 다 도망갔어요. 거의 뭐 야반도주 있죠, 야반도주. 네. 밤에 그냥 주랭랑 치듯이 개인들 겁먹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누구한테 속았냐면 양치기. 늑대 소년 있죠, 양치기. 네. 늑대 소년이 아니라 이제 양치기죠. 네. 그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속아갖고 겁먹고 다 도망갔어요. 네. 자, 일단 보세요. 일단 이제 지수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오늘 뭐 크게 변동성이 없어서 얘기를 뭐 해드릴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거 그거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지수가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볼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믿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믿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불편하게 보일 겁니다. 더 떨어질 것 같고 힘도 없어 보이고 오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게 보이겠죠. 네.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보이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지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오를 때가 됐다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 차트는 개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 모양을 만들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이 주식을 살 때인가요? 팔 때인가요? 들어갈까요? 나올까요? 뭐 괜찮을까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끝난 거 아닌가요? 맨날 이런 걸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못 벗어나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차트를 분석하기보다 이 차트가 왜 만들어졌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제 지수는 제가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네.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개인들이 무슨 생각하라고. 차트라는 게 원래 그래요.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출되는 경우도 많죠. 그죠? 쇼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사람들이 뭐 생각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아무튼 이 상황에서는 이제 지수가 별로 개인들 눈에는 안 좋아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불안하죠. 왜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를 악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악재 아니라니까요. 호재인데 자꾸 악재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잠깐 보시면 앞으로 이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따라서 움직일 건데 이제 지금 이제 2월 8일이죠. 아직도 2월 달이 20일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죠. 우리나라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우리나라 대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요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흔들릴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이 얼만큼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릴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적으면 우리나라도 변동성이 적을 거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크면 우리나라도 좀 클 거예요. 여기서 막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살짝 나오게 되면 전저점을 살짝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관론자들 진짜로 개거품 물 겁니다. 개거품. 그 크랩이죠 영어로. 네, 개들이 막 이렇게 입에 거품 물잖아요. 네, 개거품 물 거예요. 입에서 막 보글보글 거리면서 막 더 떨어진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면 바닥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럴 겁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심하냐 안 심하냐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밤새 막 나스닥이 막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걸 보란 얘기가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스닥이 어제 어떤 식으로 끝났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급등이 나왔다 또는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급등을 했고 어떤 종목이 급락을 해서 지수가 저렇게 만들어졌는지를 꼭 파악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 종목이 세력이 매집을 미국의 큰 세력이 그걸 매집하고 있거나 아니면 팔아먹고 있겠죠. 둘 중 하나예요. 그 종목을 세력이 매집하고 있거나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 잘 보시고 지금 이제 아마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매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 거예요. 네. 그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아무튼 핵심 포인트는 나스닥 미국이 이제 3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나스닥 쪽에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게 심하냐 안 심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식 투자자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아요. 네. 그거를 잘못했다는 거를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까먹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지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계속 하겠죠, 그죠? 하면 할수록 증시는 올라가요. 어떻게 자신 있냐고요? 네. 공부해 보세요. 네. 항상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진짜라니까요. 못 믿으시겠죠?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공부했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전문가를 하겠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뉴스만 본 거예요. 네. 공부 한 며칠만 해보면 답 나와요. 네.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근데 얼마나 흔들고 가느냐 그 차이예요. 네. 근데 이게 심하게 흔들면 흔들수록 심하게 흔들면 흔들수록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죠? 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말도 있죠, 그죠? 네. 힘든 만큼 보상도 큰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대선주 얘기로 넘어갈게요. 지수 얘기는 뭐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대선주 이제 대선이 이제 D-29일이라고 하죠. 네. 그 평상시에 저녁 낮에 라이브 회원들 방송할 때는 이제 대선주 얘기를 거의 매일 했을 거예요. 네, 매일 하고 자주 했고 그랬는데 저녁 방송 때는 이제 대선주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녁 방송 때 대선주 얘기를 왜 별로 하긴 했죠, 조금씩. 근데 자세하게는 안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현재까지 문제점이 뭐였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제 그런 얘기 상세하게 낮에는 한 반면에 저녁에 안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선주가 되게 이게 어려워요. 네, 되게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과거에 이제 20년 동안 했던 거 경험을 토대로 쭉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걸 이제 쉽게 설명을 이제 하려고 이제 항상 애를 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저녁 이제 낮에 회원들이야 뭐 하루에 3시간씩 방송하니까 녹화 다 남겨놓고 있고, 그러니까 낮에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회원들이 다 알아듣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장시간 동안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있고 앞으로 더 설명하면 되니까. 저녁 방송 때는 이제 뭐 잘해봤자 50분이잖아요. 그죠? 8시 10분에 시작해서 인사 좀 하고 그럼 5분 지나가고 뭐 그러면 50분이에요. 네. 50분 동안 이해를 다 못 시켜요. 50분 동안 지수 얘기해야죠. 뭐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달아야 되니까 대선주 얘기를 이렇게 심도 있게 못 해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선주 그냥 종목 한두 개 띄워놓고 뭐 차트 설명하고 막 그러는데 대선주는 차트 설명은 맨 마지막에 조그마한 걸로 끝내는 거예요. 네. 이 전체 판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 판이 또 맨날 바뀌잖아요. 이게 대선주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녁 때 못한 이유는 이해를 여러분들이 다 못해요. 그래서 이해를 이게 못하면 아까 여기 양한성님이 아까 뭐 여기 유튜브 쪽에 뭐 글 써놓으신 거 아까 방송 전에 봤는데 이 어려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의 그 얘기의 일부분만 딱 듣고 무방위원들이 좀 그래요. 네. 그 얘기의 일부분만 듣고 오해를 해서 안티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해가지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저도 그랬어요. 그 안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안티가 이렇게 글을 쳐요. 뭐라 막 안티들이 글을 칩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저도 불같이 화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 요즘에는 그 누가 이렇게 안티들이 글 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안티들 특징이 있어요. 이해력이 굉장히 딸려요. 옛날에 저도 전문가 초창기 된 걸 잘 몰랐는데 전문가 10년 넘게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느낌이 이 사람이 이해를 못했구나.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한 거죠. 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해력이 딸리고요. 안티들의 특징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90%가 그래요. 이해력이 딸리고 그 방송이 1시간짜리면 한 5분 듣나? 네, 길게 듣지도 않아요. 그것만 듣고서 바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전문 용어로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죠. 조금.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 저기 대학교 교수님하고 맞짱 뜨는 사람들. 대학교에서 교수님 하실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책 한 권 읽고 이제 대학교 교수님하고 맞짱 뜨는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5분 듣고 막 자기 얘기 1시간 해요. 네, 안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대꾸 안 합니다. 네,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 누가 글 치거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오해했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대선주 얘기를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쭉 해드릴 건데 대선주 얘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저녁 방송 때는 오늘까지만 좀 상세하게 다루고 내일부터는 얘기를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큰 윤곽만 좀 잡아드리고 그러려고 그래요. 너무 이제 세세한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또 얘기하지만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제 얘기를 들을 자신 있으시면은 해드릴 수 있어요. 이해시켜 드릴 수. 근데 이게 하루에 20분, 30분 가끔씩 얘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전 항상 뭐 강의 중요한 거 할 때는 꼭 미리 좀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들어가거든요. 이해 잘 하시라고. 네. 지금 하는 말도 어려우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지금부터 쭉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무방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십시오. 네. 뭐 맨 뒤에 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잘 들으세요. 네. 대선주는 3월 9일날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대선주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원래 그랬어요. 지금은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정말 그 대선 후보자들의 자질이 문제가 많아서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힘든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더더욱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대선 끝나고도 가는 대선주들이 있어요. 없는 줄 아셨죠? 되게 많아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그 이상 갖고 와야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설명해 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할 자신 있고 오늘도 설명했고 어제도 설명하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다른 거 갖고 와서 맨날 똑같은 게 아니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제 제가 그 얘기하다가 끝났죠, 그죠? 어제 저녁 방송할 때. 네. 대선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그걸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선 끝나기 전에 대선주가 급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이제 이따가 저기 제가 쭉 얘기할 건데, 원래는 그 윤석열 테마주의 덕성 있죠,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차트를 보면은 원래 대선주가 그런 식으로 끝났었어야 돼요. 언제요? 작년 추석 끝 너무 빠르고 이번 달이나 지난달쯤에 그렇게 끝났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래저래 상황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안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한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제가 정리를 좀 해왔으니까 이걸 쭉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지금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대선주 이제 하시는 분들,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자, 여기다 쓰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네. 매집된 주식은 반드시 갑니다. 좀 힘든 상황이 생기면 잘 안 믿으시는데 반드시 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은 종목을, 네, 이걸 공략하셔야 됩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은 거. 그 다음에 쭉 써놓은 다음에 이제 쭉 얘기해 드릴게요. 반등보다는 상승 파동을 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낙폭과대주 괜히 들어가고 반등 먹으면 수익이 20% 이상 잘 안 나와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 나올 거 노려야 되겠죠. 네. 매집을 다시 새롭게 재매집을 한 거. 그 다음에 조정이 확실하게 끝난 거 있어요. 조정이 끝난 걸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만약에 그 테마주가 안 갔을 때,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해요. 자동차 살 때 초보자들은 그죠? 디자인, 그죠? 느낌, 그죠? 네. 뭐 보니까 딱 봤을 때 그 속된 말로 꼽힌다 그러죠. 꽂힌 거. 네. 그런 걸 사지만 나이가 좀 들고, 그죠? 네. 좀 그러면 가족도 생기고, 그죠? 네. 그럼 이제 차 살 때 뭘 봐요? 안정성도 좀 보고,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처음에 이제 스피드나 디자인만 보지만 나이가 좀 들고 좀, 그죠? 가족 생기고 뭐 그러다 보면 안정성도 보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좀 생각해야 되고, 차를 살 때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초보자들은 무조건 그냥 그런 게 있는데, 좀 이제 오래 한 사람들은 내가 실수했을 때, 그죠? 네. 자동차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뒤에서는 다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번이 잘 모르면 덤비지 마라. 네.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잘 정리하셔야 되겠지만,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면 안 덤비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게 할 거예요. 네.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요. 8, 9, 10번은 나중에 적어드리죠. 카이로 적네요. 네. 자, 일단 7번까지 써놨죠. 잘 보이시죠? 네.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매집된 주식을 반드시 간다. 제 지론입니다. 매집이 돼 있으면 빨리 가건, 천천히 가건, 적당히 하고 가건, 들었다 놓고 가건, 팠다가 올려서 가건, 뭐 사자마자 바로 가건, 네. 다음 달에 가건, 이번 달에 가건, 내일 가건, 뭐 갑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가요. 왠 줄 아세요? 세력이 나가야 되니까. 매집된 주식은 반드시 가요. 그래서 대선주를 하실 때 내 종목이 매집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잘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걸 볼 줄 알면 고수예요. 매집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 세력이 나갔나 안 나갔나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세력이 매집된 주식이 아니라 개인들이 이제 저 고점에서 매집한 주식을 들고 계시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샀고 세력이 매집된 주식을 들고 있다. 세력이 매집된 주식을 바닥에 사진 않았지만 뭐 허리나 무릎이나 어디서 샀다. 그럼 무조건 들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세력이 올려놔요. 그때 그냥 잘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대선주가 제가 왜 아까 그 얘기를 길게 했었죠. 왜 얘기를 안 했냐면 대선주 안 끝났다. 그래 그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대선주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꼭지에 있는 거 있죠. 막 대량 거래 터지고 막 개인들 그냥 신용에서 몰빵질러 놓은 거, 네. 그거 들고 있는 사람이 저 진검승부가 대선주가 안 끝났다고 하니까 나 이거 더 사도 되겠네. 미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그게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사람들 그냥 잔뜩 사가지고 그냥 신용기수 몰빵 쳐가지고 막 이제 그냥 떨어질 일만 하한가나 맞을 일만 남은 종목을 사람들이 이제 제 얘기 듣고 오해하는 거예요. 대선주는 다 안 끝났다 그러면서. 네.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거 이제 급락하면 저 원망하는 거예요. 응? 저 나쁜 놈 이러면서 대선주 안 끝났다고 샀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안티하는 거예요. 당신 말 들었다가 나 손해봤다고. 미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꼭 아셔야 돼요. 네. 진짜 시간 되면 한번 다 봐드리고 싶어요. 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은 종목을 공략해라.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세력이 안 나가고 그 2번하고 3번은 이제 거의 이제 같은 얘기인데 그 상승 여력이 남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승이 나오긴 나왔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뽑다 만 거. 이렇게 칼 뽑듯이 쫙 뽑은 다음에 이렇게 뭐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썰어라. 옛날에 그런 말이 이제 있었죠. 뭐라도 썰어야 되는데 칼은 뽑았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쫙 올라간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만 게 있어요. 세력이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상승 여력이 남은 거거든요. 이게 이해되시죠? 네. 웃으면서 들으세요. 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네. 반등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파동을 노려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대선주로 한 10,000원까지 갔어요. 이제 10,000원까지 가는 거 없죠 거의. 1,000원짜리였는데 이게 5,000원까지 갔어요. 5배 갔죠, 그죠? 근데 이게 얼마냐면 지금 2,000원이에요. 보니까 고점 대비 한 60%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응?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거 좋다고 올라갈 것 같다고. 예, 이것도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수익 잘 내셔봤자 10에서 20%예요. 10에서 20% 먹고 팔면 되는데 안 팔아요. 왜 안 파는 줄 아세요? 1,000원에서 5,000원짜리까지 간 주식이니까 최소한 이거의 절반은 올라오겠지 싶어 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얼마예요? 이게 이제 5배 갔으니까 400% 수익이죠. 그러면 200% 수익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20% 보고 팔겠어요? 절대 안 팔죠. 그래서 이분들은 수익이 나도 수익 내기도 힘들지만 수익이 나도 잘 안 팔아서 수익을 못 챙겨요. 그죠? 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죠, 그죠? 네.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앞에 매물대가 되게 많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매집이 잘 돼 있고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급락하고 나서 올라올 때는요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건 다 무시하고 앞에서 5배 갔으니까 그래 딱 반만 먹자. 200% 3배죠. 네. 가자. 2,000원에 샀으니까 6,000원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은 안 되는데 항상 그러세요. 네. 자, 조정이 끝난 걸 선택해라. 이게 안전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급등했어요. 아까 5배를 가고 몇 배를 가고 자 1,000원에서 아까 5,000원 간 거 자 5배 갔습니다.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 다 떨어지고 옆으로 다 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진짜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로 막 한참을 돈 거예요. 고점 대비 이제 한 최소한 50% 빠지고요. 옆으로 이 상태에서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나가 돈 거예요, 그냥. 네. 떨어지는데 이 정도 5배 이상 올랐으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최소한 3개월 걸리거든요. 옆으로 3개월, 5개월 더 돌죠? 그러면 6개월에서 8개월. 고점 찍고 나서 6개월 이상 지난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은 떨어지는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다 합하면 6개월에서 한 10개월까지도 조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 시간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몸에서 사리가 나와요. 그 옛날에 고승들 보면 몸에서 살이 나오죠. 네. 수행한다고. 네. 아마 이분들 저기 나중에 화장하시면 아마 몸에서 살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것도 수행이죠. 그분들이 이제 불심으로, 이제 스님들은 불심으로 이제 수행을 하지만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내 돈 사라질까봐 이러면서 이제 수행하는 거거든요. 몸에서 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견뎌내고 수익을 내고 끝내면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손절하고 딴 데 가서 또 물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끝난 걸 사시는 게 낫죠. 지금은 이게 안전해요. 왠 줄 아세요? 설령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상승이 나오거든요. 조정이 끝났으니까 상승 나오겠죠. 그런데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이게 대선주니까 이 사람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갈 수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정책을 얘기해서 이게 정책주가 돼서 갈 줄 알았더니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세력은 매집이 돼 있는데 세력도 이 재료가 안 먹히는 걸 딴 걸로 올려요. 근데 아무튼 안 갈 수 있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개인들은. 그렇죠? 전문가들은 실수를 덜 하지만 개인들은 실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요, 이걸 알고 하셔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A라는 재료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어요. 만약에 이게 A라는 사람의 대손주예요. 사람이에요. 이제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사퇴했다고 치자고요. 최악의 시나리오죠. 사퇴했어요. 사퇴 관뒀어요. 떨어질 게 역력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종목은 하락이 나와도 별로 안 나와요. 이미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옛날에 저기 대북주들이 그랬다니까요. 갈만하면 맨날 김정은이 맨날 그냥 햄버거 먹고 막 살 뒤룩뒤룩 찌면서 미사일 쏘고 막 가만 안 두고 왔어 막 이러니까 나중에 대북주들이, 그러니까 저기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더니 그때부터 가더라고요. 개성공단 테마주가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니까 아우 이제 드디어 이제 악재가 사라졌면서 가더라니까요. 이해 안 가시죠? 네. 개성공단 테마주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니까 갔어요. 왜냐하면 맨날 김정은 때문에 못 갔거든요. 이재명 테마주가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테마주가 못 가는 이유가, 자 번호 찍으세요. 다 들어온 거 합하면 한 200명 넘는데 다 찍어보세요. 이재명 테마주가 못 가는 이유가 1번 윤석열 때문이다, 2번 이재명 때문이다, 3번 안철수 때문이다. 찍어보세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명 씨 욕하는 게 아니니까 이재명 씨 지지하신 분들 심기 불편하지 마시고 찍어보세요. 이재명 테마주 못 가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 때문입니까? 이재명 씨 때문입니까? 아니면 안철수 씨 때문입니까? 이재명 씨 때문이잖아요. 이재명 씨가 뭐 잘못했다, 그게 사실이다, 그 소리가 아니라 관련된 그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자꾸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그죠? 네, 그게 못 가는 거잖아요. 공격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네. 그러면 이재명 씨가 대선주에서 만약에 대선에서 지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밀리고 있죠, 그죠? 네. 만약에 끝나버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족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족쇄에서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그 생각을 전혀 못 하시죠?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라이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라이라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제가 해봤는데 맞아요. 맞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저 개성공단 폐쇄했을 때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개성공단 관련주 사라고. 우리 회원들이 저를 믿고 이제 믿어주는 우리 회원들도 한 명도 안 샀다니까요.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 2월 11일인가 그래요. 그때 개성공단 테마주 사셔라. 대동스틸, 제롱산업, 제롱전기, 동양철강 이런 거 사라고.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때 이순재 선생님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사시라고. 한 명도 안 샀어요. 나를 믿어주는 그 회원들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미친 줄 알았다고. 주식하다 드디어 미쳤구나. 저걸 왜 사라고 그러지? 개성공단 폐쇄했는데.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저 이따가 시간 되시면 차트 보세요. 2016년 2월 11일, 12일 그 설명전 끝나고 와서 딱 이틀 빼고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많이 갔어요. 이재명 씨도 이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재명 씨나 저래도 그냥 지금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테마주 두고 있는 분들 힘드시죠? 네. 우리 상관없다니까요. 윤석열 씨 안철수 테마주 많아요. 네. 윤석열 씨 테마주가 훨씬 많아요.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 그 부동산 관련주인데요. 이재명 씨. 네. 그 윤석열 씨 테마주로 붙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회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네. 라이브 회원들은 다 알아요. 근데 문자반 회원들은 몰라서 그렇죠. 네. 사는 거 있잖아요. 건설주 관련된 거. 네네. 그래서 이게 얘기 좀 길어졌는데 네. 그 역발상으로 접근하면 주식이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누가 한다고요? 네. 도라이들이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그냥 뜬금없이 오늘 해드리면 이 얘기 한번 했었어요. 슬쩍 지난주에 했나? 지난주에 했나? 네.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신다니까요. 드디어 주식하다 미쳤구나. 네, 그러신다고요. 네. 아무튼 이제 차라리 이재명 씨 쪽이 정리가 그런 식으로 되면요, 이재명 테마주가 족쇄에서 벗어나서 난 실적주다 그러면서 가는 것들도 꽤 있을 거예요. 실적 좋은데 지금 실적이 좋은데 그 이재명 씨 테마주라는 꼬리표 때문에 못 가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돼요. 네, 힘들 내세요. 네.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사퇴했어요. A라는 회사 사퇴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조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별로 빠질 것도 없어요. 네. 이재명 씨 테마주 있죠. 이재명 씨 테마주 사실 이재명 씨 여기서 대통령이 안 된다고 쳐볼게요. 빠질 게 뭐 있어요? 그 뭐야 뭐 빠질 거는 좀 있긴 있겠지만 이미 빠질 만큼 많이 빠졌어요. 이재명 씨 테마주도 최근에 올라간 게 뭐가 있어요? 맨날 떨어졌죠. 화천대유 때문에 쭉 떨어지다가 이제 올라갈 만하니까 뭐가 터졌어요? 부인 문제, 그죠? 네. 갈만하면 그래요. 올라간 것도 없어요. 네. 저쪽에 만약에 혹시라도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씨가 만약에 안 된다면 이재명 씨 테마주 별로 빠질 것도 없어요. 네. 오히려 거기서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모든 그 상식을 깨고 이게 그냥 뇌피셜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안티들이 나와요. 아이고 뇌피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상상력이 이렇게 풍부한 공상 소설을 쓸 만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적이 많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최재형 씨 테마주 중에 이루온, 오픈베이스, 한일단주 다 뭘로 올라왔어요? 다른 걸로 바뀌어서 올라왔잖아요. 한일단주가 뭘로 올라왔어요? 최재형 씨 테마주로 가다가 급락했었죠. 근데 다시 나는 방산주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원래 방산주잖아요. 오픈베이스 나는 원래 안철수지롱 그러면서 가잖아요. 이루온은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잠깐만 나 안철수인데 막 가잖아요. 원래 최재형 씨 테마주였는데 바뀐다니까요. 네.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어요. 순서. 여기는 아무튼 별로 안 빠져요. 이런 거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더 빠질 게 뭐 있어요. 자, 순서가 있는데 이게 좀 길어지는데 어제 그 안내비라고 써있던 얘기겠죠. 네. 처음에 이제 그 대선 테마 어떤 테마주들인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대선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바이오주들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이제 테마주 공략할 때 이게 요령인데 자, 이게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요. 옛날에 뭐 수소차 테마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어떤 테마주건 이건 다 똑같은데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네. 시작.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뭘 해야 되냐면 선발주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남들이 생각 못할 때 그때 들어가서 먼저 가서 선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선발주자를 공략을 해야 돼요. 대선주들은 이제 앞에서 많이 급등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뭘 하냐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여태까지 이제 주로 대장했던 것들을 공략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두 개예요. 초기에는 안랩과 써니전자였어요. 옛날에는 다물 멀티미디어도 많이 갔는데 그 언젠가부터 안 갔고 안랩이랑 써니전자가 안철수 테마주 중에서 항상 쌍두마차였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반 초반 말고 이제 중반에는 뭘 노리냐면 후발주자죠. 그게 우리 방에서 했던 거 기준으로 하면 까뮤 ENC였어요. 이걸 했어요.
까미 UNC. 그 막판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까미 UNC하고 요거 없는 분들은 이제 MPK 사드렸죠.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특수건설이 차트를 잘 만들어놨죠. 네, 자 보시면 어제 분위기가 또 오늘 또 안 끝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준비했는데 아직 6번이 5번이죠. 네. 자 보시면 그 안랩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 안초세마주 우두머리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우두머리였거든요. 항상 안랩은 안초세마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했어요. 네, 항상 요거하고 써이전자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네. 대선 끝나고 나서도 한 3배인가? 네, 3배 이상 갔었고 네. 항상 이제 안랩과 동일하게 우두머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안랩이랑 써이전자가 둘 다 보유 종목이었고 올해 1월달에 이제 안철수씨 이제 저기 지지율이 좀 올랐을 때 잘 팔고 나왔어요. 써이전자는 더덕방이 됐던 거였고 안랩하고 까미엔씨는 라이브 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써이전자 말고 아까 중반에는 뭘 사놨냐면 까미 UNC를 사놨어요. 까미 UNC. 그래서 까미 UNC 나중에 사신 분들 여기 사신 분들도 있고 기존 회원들 갖고 있었고 네. 이거 상한가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갔던 게 아니에요. 그 2011년 12년도가 안철수씨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을 때인데 그때는 안철수 테마주가 아니었고 여기도 그냥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 서울시장 나오기 전에 그때 이제 안철수 테마주 이렇게 급등했던 거예요. 까미 UNC가 여기에서. 남들이 잘 모르는 거죠. 뭐 이미 알려져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후발주자였던 거예요.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안초세마주가 된 정도죠. 네.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그죠? 네. 요거를 이제 갖고 있다 잘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MPK라고 있었어요. MPK는 그냥 30% 수익이 안 돼요. 상한가를 안 갔기 때문에 사자마자 그냥 올해 1월 초에 1월 2일 날인가 그때 1월 3일이었나 하여튼 1월 초에 추천해가지고 바로 수익 난 게 이거예요. 네. 30% 미만으로 먹고 그냥 끝났어요. 바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네. 안초세마주는 빨리 팔아야 돼요. 왜냐면 이분이 간 본다고 막 욕 많이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분이 좀 어정쩡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초세마주는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빨리 나와야 돼요. 네. 안 나오면 그분이 뜸을 들여요. 뜸을 들이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거래 터지고 이제 그분이 하는 순간 우리는 던지고 나와요. 안철수 세마주는 이거 경험 없으면은 안철수 씨 그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이거 못해요. 네. 안철수 씨 욕한 게 아니에요. 그분 성격이 그러니까 자꾸 뜸들이잖아요. 몇 년 전에 지방선거 할 때 안철수 씨가 뜸을 너무 들여가지고 대선 주가 안 간 적이 있어요. 네, 진짜로요. 이분이 뭘 한다 안 한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단일화 안 하겠다 자꾸 그 소리라도 하니까 다행인 거예요. 옛날에는 할까 말까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 선거가 끝나가지고 실제로 안 간 적이 있어요. 이 얘기 몰랐다 4번 찍어보세요. 실제로 안철수 씨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끝까지 얘기하는 거의 끝날 때쯤 얘기했나? 선거 다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베린 적이 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별의별 거를 다 겪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안철수 씨 거는 빨리 팔고 나와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후발주자예요. MPK가 언제 안철수 씨 테마주였냐면 여기에서 보이시나요? 옛날에 그때 많이 갔었죠. 네. 한동안 안 간 거죠. 쉰 거예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팔고 나서 하나 산 게 있어요. 그 종목 이름은 얘기 못해요. 얘기 못해요. 말하면 안 되죠. 수익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종목은 10년 전에 보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상한가 서너 개씩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MPK처럼. 근데 그 이후로 안철수 테마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일단 문자번호를 쳐보세요. 네. 그 종목 이름 딱 쳐놓고 안철수 쳐보세요. 잘 안 나와요. 검색이 거의 안 돼요. 그동안에 안 가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요. 마지막에 뭐 사는 줄 아세요? 무명.
원래 옛날에는 이제 상한가 좀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검색해도 거의 안 나와요. 종목 얘기하지 마시고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왜 사놨을까요? 안철수 씨가 만약에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단일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일화 하면 윤석열 씨 테마주도 급등하고 안철수 씨 테마주도 급등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상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이제 해드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개인들이 써니전자에 많이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떨어질 때 거래가 꽤 많죠. 앞에보다 줄었지만 이거 꽤 많은 거예요. 떨어질 때. 그리고 이게 이 안철수 테마주 이렇게 떨어질 때 있죠. 여기서 떨어질 때 안철수 씨 지지율이 17%, 15% 막 넘고 막 그랬어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물타기를 더했거나 아니면 안철수 대통령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산 사람이 여기에서도 많겠지만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도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매물대가 엄청나겠죠. 그쵸? 지금도 거래가 있잖아요. 이거 많은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여기랑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 아닙니까? 그죠? 네. 물린 사람 많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거 간다 안 간다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안철수 씨한테 좋은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가 나왔는데 테마주를 상한가를 만들 정도로 호재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단일화밖에 없어요. 단일화 한다고 하자고요. 네, 호재가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써니전자 올려주고 싶으세요? 까미엔씨 올리겠어요? 한국정보공학 같은 거 올려줄 수 있겠어요? 왜냐면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올리고 싶으시겠어요? 고생해서 올려봤자 이 사람들 본전 온다고 막 다 던질 텐데 올리겠냐고요. 그럼 뭐 올리겠어요? 옛날에 안철수 테마주 중에 안 간 거, 상승 여력이 남은 거, 상승 파동이 남은 거, 세력이 매집해 놓은 거, 조정이 끝난 거 찾아서 올리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걔네 세력이 뭐 올리겠어요? 호재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매집된 주식, 상승 여력이 남은 종목, 반등보다는 상승 파동이 나올 만한 거, 조정이 끝난 거 선택하겠죠. 그리고 순서를 뭐예요? 개인들이 많이 물린 거 말고 잘 모르는 거. 하지만 옛날에 갔던 적이 있는 거. 되잖아요. 옛날에 원래 안철수 테마주였다. 그래요? 그래서 훅 그리고 끝나요. 네. 그게 뭐였냐면 이재명 씨 테마주로 따지면 카스. 어제 카스 얘기한다 그랬었죠. 카스예요. 카스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으시겠어요? 카스가 원래는 여기서부터 급등했었죠.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이게 뭐였는 줄 아세요? 황교안 씨 테마주였어요. 누구요? 황교안. 10년 전에 여기 보시면 급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2011년 넘어와서 2012년도 이때 거래가 좀 있죠. 이때 이 정도면 대량 거래량이었어요. 이때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카스가 일자리 관련주였어요. 일자리. 맥주 아니에요. 전자조걸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카스, CAS. 네. 요즘에 뭐 혈압기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옛날 일자리 테마주였다니까요. 윌비스 에스코네 후발주.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거래가 막 나오죠. 여기. 이게 뭐였냐면 황교안 씨 테마주였어요. 2019년도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2019년 황교안 씨. 그때 아시아텍 막 대구백화점 막 날라갈 때 후발주자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깐 들었다 놓죠. 왜 들었을까요? 황교안 씨 주가 맞으니까. 그리고 이때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죠? 네. 코로나 터져가지고 뭘로 갔냐면 코로나 테마주로 갔어요. 여기서 뭐 코마스크 만들었나? 그거 만들고 무슨 뭘 했어요. 잠깐 이제 원래는 황교안 씨 테마주 중에 하나였는데 바뀝니다. 코로나 테마주.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 이재명인데요로 바뀝니다. 바뀐다니까요. 황교안, 코로나, 그 다음에 이재명. 네.
이제 이게 저희 방에서 사기만 하면 상한가 먹었어요. 그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이재명이긴 했어요. 이재명 코로나 같이. 여기는 이재명. 4월달에 들었다 놨죠. 이재명 대마주. 그리고 이제 뭐 토탈소프트 막 다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막. 근데 거기에서 형님들은 쉬세요 그러면서 이게 상한가 치면서 간 거예요. 뭘로요? 무명.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다른 거였는데 족보가 다른 쪽이었는데 이제 옮긴 거죠. 네. 그 여기에서는 이제 라이브 쪽에서 공략을 많이 했었고, 네. 나중에 여기에서는 단톡방에서 추천했었어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수익 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방에서 많이 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선주들이 이제 재료도 바뀌면서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테마주들은요, 언제든지 재료가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나중에 뒤죽박죽 막 섞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네. 오늘 다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네. 내일 또 해야 되겠네. 내일도 할까요? 원하시면 1번 찍어보시고 네. 한 50명 이상 찍으시면 내일 하고 아니면 엎어버리고 네. 그만하고 네. 내일 우리 회원들이 알려드리면 되죠. 한 50명 이상 찍으시면 해드릴게요. 네. 다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준비했는데 지금 5번까지만 했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뭐 돈이 많이 되실 거예요. 6번은 뭐냐면 아까 잘 모르면 덤벼들지 마라.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8번이 뭐였냐면 원래는 덕성처럼 이렇게 끝났어야 됐다. 9번 하지만 제로투세븐처럼 끝난 게 많다. 10번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패턴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99%다. 왜 그런지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뭐 원하시면 1번 찍으시고 오시면 안 나오면 내일은 딴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래요. 네. 중요한 얘기인데 뭐 억지로 막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잘난치 하는 것 같죠? 네. 아니요. 듣고 싶은 사람한테 정말 간절한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싶지. 네. 저도 이거 고생하면서 이제 배운 건데 그냥 막 그렇게 막 제가 사정하듯이만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이게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가 뭐하러 그 사정하면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까? 그죠? 네. 1번부터 5번까지는 얘기를 지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문자반 회원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문자반 회원들은 또 열심히 종목들 가지고 계시니까 네. 나중에 또 한번 기회 한번 잡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저기 뭐예요? 그 지수가 아까 이제 지수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수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선주는 아까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까 녹화다 남겨놨는데 매집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상승 파동이 아직 남았냐 안 남았냐, 5번까지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지금 대선주에 들어가고 싶다. 한 달 남았는데 좀 나 여기서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명심하시고,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뭘 명심하셔야 되냐면 똑같아요. 네. 근데 이거예요. 네. 이것만 돼 있으면 올라와요. 대신에 악고점을 제끼는 것도 있고 못 제끼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안철수 씨하고 윤석열 씨가 당일화를 좀 하냐 안 하냐, 그게 지금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는 이재명 씨가 되게 불리하거든요. 되게 불리해요. 그런데 이게 내일 또는 다음 주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네, 좀 보면서 이렇게 가시자고요. 네. 항상 주식할 때는 겸손해야 돼요. 주식할 때 겸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 얘기 제가 해드리고 마칠게요. 주식할 때 겸손한 거는 이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노력하시면 돼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틀릴 수 있다. 그걸 항상 전제하고 주식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네요. 그게 겸손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이제 다르게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그러면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그래,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네. 대선 끝날 때까지 안 가면 어떡하지? 끝난 거 아니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력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어떡하지? 그러시면 답 안 나와요. 네. 팔아야 돼. 결국에 뭐냐면 그거 뭔지 아세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홀짝 도박하는 거예요. 홀짝 그게 도박이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5번까지 얘기해드린 것만 해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들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예요? 잠깐 이쪽은 좀 빨리 마칠게요. 네. 여기 보시면 김 실장님이 원래는 저기 지금 이제 라이브까지도 같이 하시거든요. 라이브하고 문자만 두 개 다 운영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테마주를 되게 잘 뽑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들이 약간 눌려 있고 경계 심리 때문에 약간 좀 약간 지지부진한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단기 수익이나 수익이나 중기 수익이 내기가 좀 힘드신 구간이 맞거든요. 그러나 매집하기에는 딱 좋죠. 왜냐하면 종목들이 누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냥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네. 매집하기 딱 좋은 시간이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봇 산업, 인플레이션 시대 수혜주, 포스트 팬데믹 전환 수혜주 이런 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보세요. 전 요즘에 제가 대선주 이제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그죠? 그래서 책임진다고 대선주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네. 김 시장님은 이제 다른 여기 테마주들 이제 좋은 거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소TV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방송을 이제 실시간으로 하시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강의도 좀 유익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녹화 남겨놨으니까 여기 늦게 들으신 분들도 들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문자반 회원분들도 믿고 잘 따라오세요. 네, 마무리 잘 져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네.